나는 내가 뜻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마인드 하이킹 채널은 어려운 환경에 처해 꿈을 펼쳐볼 기회마저 사치인 우리나라의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유튜브 수익금의 10%를 기부하고 있습니다. 성공을 이야기하는 채널이기에 성공의 기회는 모두에게 공평해야 한다는 게 저의 생각이자 작은 바람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채널을 키워가고 여러분과 함께 미력 하나마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자 합니다.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창대해질 그날을 꿈꾸며 오늘도 함께 해주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인드 하이킹입니다. 잠재의식, 시각화, 긍정확언, 끌어당김의 법칙, 이러한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간략하게 정리해보자면 긍정적인 마인드로 원하는 바를 상상하고 외치고 쓰면서 잠재의식에 각인시켜 높은 진동 주파수를 유지하게 되면 내가 원했던 것들이 현실이 된다. 대충 이런 이야기인데요. 제가 수차례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지금까지 여러분의 끌어당김은 잘 작동했나요? 저는 지금까지의 삶을 반추해보면 대부분 제가 원하고 바래왔던 것들이 신기하리만치 이루어진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살고 있는 집, 타고 있는 차, 하는 일, 사업 매출 등 끌어당김의 법칙이 뭔지도 모르던 20년 전부터 최근 5년 전까지 막연히 바라고 생각만 했던 것들이 지금 돌아보니 정확하게 딱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와이프랑도 같이 일하면서 자주 하는 이야기가 진짜 말도 안 되게 원하던 게 다 이루어져 신기하다는 이야기를 정말 자주 했었는데요. 하지만 인간이란 만족을 모르고 욕심이 하늘 끝에 닿아 있는지라 한때는 바라고 원했던 것들을 이루니 금세 익숙해지고 더만 외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되더라고요. 욕심이 생기고 더 많이 원하고 초조해지기 시작하니까 이것저것 알아보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접하게 되었는데 이전에 끌어당김의 법칙을 모르던 시기 원하던 대부분의 것들이 물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지만 결국 모두 이루어진 것은 까맣게 잊고 스스로를 부족하다 생각하며 간절함인지 욕심인지 아니면 초조함인지 불안함인지 모를 그런 애매한 상태에서 책과 영상에서 접한 100번씩 100일 쓰기, 목표 하루에 1000번 외치기, 긍정일기 쓰기, 비전보드 만들기, 잠자리에 들기 전 시각화하기 등 5만 가지 방법을 다 갖다 써봐도 1년 가까이 삶에 큰 변화가 없음에 낙담하고 회의감이 들어서 최근 한두 달 전부터는 손에서 놓고 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엉겁결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고 자의반 타의반 그동안 접했던 책들을 다시 한 번씩 읽어보며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보자 하는 생각에 최근에 다시 잠재의식과 양자역학, 종교, 철학 등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집어들게 된 책이 찰스 해넬의 성공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라는 책인데요. 이 책이 아직도 미스터리한 게 어디서 나타났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책을 구입한 기억이 전혀 없고요. 와이프는 거의 책을 안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책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창 자기계발, 끌어당김의 법칙에 빠져 유튜브 영상을 하루에 몇 시간씩 보던 약 1년 전 이제 책을 좀 읽어봐야겠다고 생각하고서 책도 몇 권 없는 책장을 살펴보던 중에 이 책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아직도 이 책의 출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저의 끌어당김 첫 번째 책이 바로 이 책이었는데요. 그 당시는 읽으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절반 이상은 이해가 안 됐었는데 이번에 다시 읽어보니 너무나도 좋은 내용이 많아서 이 책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진행해볼까 합니다. 저에게 참 미스터리한 이 책 또한 100년이 넘는 역사 동안 미스터리한 일을 겪었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찰스 해넬에 의해 1912년 출간된 이 책은 당시 엄청난 인기를 누렸으나 이후 어떤 이유에선지 갑자기 책들이 돌연 자취를 감추고
1949년 작가가 사망하고도 이후 50년 이상 시간이 흐른 뒤인 20세기 후반에 접어들어서야 다시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한간에는 이 책의 내용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걸 두려워한 당시 사회의 엘리트층들이 암암리의 책을 회수하고 출판을 막았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지지만 사실관계는 확인할 수 없는 전설 같은 이야기이긴 합니다. 어찌됐든 1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고 명맥을 이어온 이 책에서 저자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포함해서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은 두 가지 활동 양식을 따라서 작용한다. 하나는 의식이고 다른 하나는 잠재의식이다. 데이비슨 교수는 말했다. 의식의 빛으로 마음 전체를 밝히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치 촛불 하나로 온 우주를 밝히려는 사람과 다를 바 없다. 우리는 마음대로 걸을 수 있고 언제든지 팔을 들어올릴 수 있으며 원하는 대상의 눈이나 귀를 이용하여 관심을 기울일 수 있다. 반면에 심장을 멈추게 하거나 혈액순환을 멈추게 할 수 없고 성장을 멈추게 하거나 신경이나 근육 조직이 형성되는 과정을 멈추게 할 수도 없으며 뼈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나 기타 생명을 좌우하는 일을 멈추게 할 수도 없다. 이러한 두 가지 활동 양식을 비교해보면 다시 말해서 순간마다 의지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활동과 항상 일정하여 변화하지 않고 리듬을 타면서 장엄하게 움직이는 활동을 비교해보면 후자에 대한 경외심이 생겨 그 수수께끼를 알고 싶어지게 된다. 이러한 활동이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과정이니만큼 변화와 변동을 겪는 외부 의지의 영역에서 일부러 빼어내 변하지 않고 의지할 만한 내부의 힘에 위임했다는 생각은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이 두 가지 힘 중 외적이고 변화하는 힘을 의식 또는 외부의식이라고 한다. 내부의 힘을 잠재의식 또는 내부의식이라고 하는데 이는 마음의 차원에 작용할 뿐 아니라 육체의 생명 유지 기능을 제어하기도 한다. 우리는 이 각각이 마음의 차원에서 어떻게 기능하는지 분명하게 이해해야 하는 동시에 다른 기본적인 원칙들도 알아야 한다. 오감을 통해 인식하고 작용하는 의식은 외부 세계의 대상과 거기서 받은 인상을 처리한다. 의식에는 분별의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으로 선택을 맡는다. 의식에는 추론하는 힘이 있고 이 힘은 상당한 수준까지 개발될 수 있다. 의식은 의지의 중심이고 의지는 이곳에서 모든 에너지를 이용한다. 의식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인상을 남기기도 하지만 잠재의식을 지휘하기도 한다. 그렇기에 의식은 잠재의식을 책임감 있게 제어하고 지켜주는 역할을 맡는다. 바로 이런 고차원적인 기능을 이용하면 삶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다. 두려움, 걱정, 가난, 질병, 부조화, 그리고 온갖 해악 따위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사실 무방비 상태에서 잠재의식이 받아들인 그릇된 생각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의식을 단련하면 경계를 늦추지 않고서 잠재의식을 보호하여 이를 철저히 예방할 수 있다. 이것은 거대한 잠재의식의 땅으로 들어가는 문을 지키는 문지기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내용 중 우리가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바로 의식은 잠재의식의 문지기라는 점입니다. 흔히들 놓치기 쉬운 부분이 의식과 잠재의식을 구분지어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저도 처음에는 의식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어떻게 잠재의식에 내가 원하는 바를 각인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만 고민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요. 바로 의식이 잠재의식의 문지기라는 점입니다. 잠재의식에 주입되는 생각의 길목을 의식이 단단히 지키고 서 있어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잠재의식은 참과 거짓,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직관적인 녀석이라 일단 잠재의식에 주입되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반대의 생각을 주입하는 수고를 해야 하는데요. 그러한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문지기인 의식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환경에 노출되다 보니 항상 긍정적인 생각만 하고 좋고 아름다운 생각만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부정적인 환경에 노출되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 순간적인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닌 의식적으로 짧게나마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하고 그 상황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저자도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고 한다 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고 1분, 중간중간 생각나면 한 30초씩, 그리고 자기 전에 한 5분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우리 잠재의식에 각인되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분명 있는 거죠. 저자도 이에 대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의식을 단련하면, 여기서 단련이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의식을 단련하면 경계를 늦추지 않고서 잠재의식을 보호하여 이를 철저히 예방할 수 있다. 물론 저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셔서 항상은 아니더라도 문득 이 영상에서의 이 말이 떠오른다면 그때만이라도 의식적으로 부정적인 상황과 생각을 바로 반응하지 않고 잠시라도 판단해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경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분명 한두 번만 경험해보시면 이후에는 조금 더 많은 빈도로 우리의 의식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 발 한 발 조금씩 나아가다 보면 나중에는 분명 주변 분들이 먼저 알아보실 거예요. 뭔가 변한 것 같다고요. 잠재의식은 외부 출처에서 받아들인 전제들로부터 공정하고 정확한 추론을 이끌어낸다. 전제가 참이라면 잠재의식은 틀림이 없는 결론에 이르지만 전제가 거짓이라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잠재의식은 증명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그릇된 인상을 받아들이느냐 않느냐는 문지기인 의식에게 의존한다. 어떤 인상을 참으로 받아들인 뒤에 잠재의식은 곧바로 그 광활한 활동 영역에 작용한다. 의식은 참이나 거짓 모두를 잠재의식에 전달할 수 있다. 만일 거짓을 전달한다면 그것이 한 사람에게 미치는 악영향은 엄청나다. 의식은 깨어있는 동안 쉬지 않고 일해야 한다. 문지기가 졸고 있거나 차분하게 다양한 상황을 판단하지 않으면 잠재의식은 보호받지 못할 뿐더러 들어오는 온갖 인상의 무방비 상태가 된다. 공포심으로 매우 흥분된 상태나 분노가 극에 달한 상태, 또는 무분별한 대중적 충동, 기타 감정이 격한 상태일 때 가장 위험하다. 그때 잠재의식은 주변 사람이나 환경에서 비롯된 두려움, 증오, 이기심, 탐욕, 자기비하, 혹은 다른 부정적인 인상에 노출된다. 그 결과는 대개 극도로 해롭고 오랫동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러므로 그릇된 인상으로부터 잠재의식을 보호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잠재의식은 직관적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처리 속도가 빠르다. 잠재의식은 의식적인 추론과 같은 느린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사실 그런 방법은 사용할 수가 없다. 잠재의식은 심장이나 혈액처럼 결코 자거나 쉬는 법이 없다. 잠재의식을 향해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하기만 해도 원하는 결과를 불러올 힘이 벌써 작용하기 시작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것이 전능한 존재와 우리를 연결해주는 힘의 근원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지하게 연구할 가치가 있는 심오한 원리이다. 이 법칙은 흥미로운 방식으로 적용된다. 이것을 적용하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경험한다.
어떤 사람을 만나서 힘들게 대화해야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만나러 갔는데, 아니, 뭔가가 앞서 그 염려하던 문제를 해결해 둔 게 아닌가. 모든 것이 조화롭게 바뀌어 있는 것이다. 사업상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시간에 여유가 생길 뿐 아니라 적절한 해결책이 나타나기도 한다. 모든 것이 적절하게 안배되어 있는 것이다. 사실 잠재의식을 믿는 법을 터득한 사람은 무한한 자원을 뜻대로 할 수 있음을 알게 된다. 잠재의식은 원칙과 포부가 머무는 자리다. 예술적이고 이타적인 이상의 셈이다. 이 직관은 오직 내재된 원칙들을 무너뜨리고 고되고 긴 과정을 거쳐야만 바뀐다. 잠재의식은 논쟁하듯 따지지 못한다. 따라서 그릇된 인상을 받아들였다면 그것을 극복하는 확실한 방법은 반대되는 인상을 강력하게 반복적으로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결국 새롭고 건강한 생각과 삶의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다. 잠재의식은 습관이 머무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반복해서 하는 일은 저절로 이루어진다. 그것은 더 이상 판단에 따른 행위가 아니라 이미 잠재의식에 깊이 뿌리내린 것이다. 습관이 건전하고 바르다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습관이 해롭고 그릇된 것이라면 이를 치유하는 방법은 잠재의식의 전능함을 인식하고 그러한 습관에서 자유로워지리라고 제시하는 것이다. 잠재의식은 창조력이 있고 신성한 근원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곧바로 자유로움을 창조해낼 것이다. 요약하자면 이렇다. 잠재의식이 신체에 작용하는 일반적인 기능은 생명 유지와 관련되는 것으로, 여기에는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되살리는 일, 자식을 보살피는 일이 있다. 여기에는 모든 생명을 보존하고 전체적인 여건을 개선하려는 본능적인 욕구가 포함된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을지 모른다. 잠재의식이 어떻게 상황을 변하게 한다는 말인가? 그 대답은 잠재의식이 우주의 마음의 일부이며 따라서 본성과 바탕이 우주의 마음과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유일한 차이는 크기이다. 전체, 우주의 마음은 우리도 알다시피 창조한다. 사실 그는 유일한 창조자이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의 마음도 창조를 한다는 점, 또 마음의 유일한 활동이 생각인 만큼 창조하는 것은 결국 생각이라는 점을 알게 된다. 하지만 단지 생각하는 일과 의식적이고 체계적이며 건설적으로 생각을 지휘하는 일은 상당히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지휘할 때 우리는 우주의 마음과 조화를 이루게 되고 무한한 존재와 연결되며 가장 강력한 힘, 곧 창조의 힘을 움직이게 된다. 이는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자연의 법칙에 따라간다. 그 법칙이란 끌어당김의 법칙이다. 끌어당김의 법칙이란 마음은 창조적이고 그 대상과 저절로 연결되어 그것이 현실로 드러나게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잠재의식이 우주의 마음의 일부이며 본성과 바탕이 우주의 마음과 같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주의 마음이란 흔히 이야기하는 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부분을 제가 좋아하는 양자역학에 대입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자가 책을 출간한 1912년은 양자역학이 박태동한 시기인데요. 에너지의 양자화를 처음 주장한 막스 플랑크가 1900년, 닐스 보어가 1913년인 점을 미루어 보면 저자가 양자역학을 이해하고 그에 대해 저술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자역학의 기초를 완성한 단계가 1920년대 중반인 베르너 하이젠베르크이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양자얽힘은 1930년대 아인슈타인, 보리스 포돌스키, 네이선 로젠이 처음 거론하였는데 그들은 사실 양자역학에 대해 회의적이었으며
1960년대에 들어서야 존 벨에 의해 실험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제안되었고 1980년대에 들어서야 벨의 부등식을 토대로 양자 얽힘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했기 때문이죠. 20세기 후반에 들어서야 서서히 입증되기 시작한 양자역학이 20세기 초반에 주장한 저자의 이야기를 뒷받침해 주는데요.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아인슈타인의 동료였던 데이비드 봄 교수는 모든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암묵적 질서라는 양자역학적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는 우주를 거대한 홀로그램에 비유하며 우주의 각 부분이 전체의 정보를 담고 있고 모든 것이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책에서 저자 또한 우리가 신 또는 우주와 연결되어 있고 그들이 하는 창조 행위를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끌어당김의 법칙이란 마음은 창조적이고 그 대상과 저절로 연결되어 그것이 현실로 드러나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사실은 무엇이 정답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것이 단순한 사기나 호사가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설 같은 이야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를 뒷받침해주는 과학적 근거들도 하나둘 밝혀지고 있고요. 혹자들은 사이비 종교와 같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희망으로 붙들며 신봉하고 과학적으로 뚜렷하게 증명할 수도 없으니 지금까지 그걸 이용해서 돈벌이로 사용한 거 아니냐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의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저는 끌어당김의 법칙이 사기이고 허구라고 하더라도 분명 장점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저는 이러한 법칙들을 삶에 적용하면서 사고방식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저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은 사람이 변한 것 같다고 이야기할 정도이니 말이죠. 끌어당김의 법칙이란 단순히 상상만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제가 지금까지 접한 책들에서는 분명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폴레온 힐, 찰스 에넬, 밥 프록터, 네밀 고다드, 오그만디노 등등 많은 성공학 연사들은 생각과 상상에 행동과 실행이 결합되어야만 상상이 현실이 된다고 이야기하지 손 놓고 상상만으로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은 100여 년 전에 출간된 찰스 에넬의 저서에서 마음에 관한 기초 지식에 대해 탐구해 보았습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기 위한 저를 위한 영상이기도 했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조금 더 깊은 내용의 주제를 가지고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지식과 잠재력을 탐험하고 발견하는 여정, 마인드 하이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